봄인가 봅니다. 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기자협회가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도지사와 청주시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충북에서는 15대 과제, 51개 세부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현안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멸종위기 식물인 복주머니란이 실외 개화에 성공했습니다. 복원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기자협회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차기 충북도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37%,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2.9%로 오차범위 바뀐 15.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 잘 모름은 3.5%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노영민 36.7%, 김영환 55%로 차이가 18.3%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50.5, 정의당 2.2, 지지정당 없음이 9.1%였습니다. 차기 청주시장으로는 누가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가 36.1%,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가 49.3%로 오차범위 바뀐 13.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 6.2, 잘 모름은 5.6%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33.7, 국민의힘 이범석 53.7%로 2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자동응답조사로 충북 유권자 1,004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현직 공무원들이 동의도 없이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균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난주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한 퇴직교사 1,000여 명 가운데 동의도 받지 않은 현직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의부 예비후보도 현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동의도 없이 지지자 명단에 포함됐다면 참다운 지지선언이 아니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예비후보는 지지선언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단체 채팅 프로그램에서 의견이 잘못 전달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잡고 균형 발전을 약속했는데 충북 지역 공약으로는 당선인의 약속을 녹인 15대 정책과제가 반영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는 곳이 생활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에 의한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새 정부의 6번째 국정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조성과 1시간 생활권 연계, 혁신도시 거점화와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 지자체 위임, 규제 완화와 제작 지원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등을 지역 관련 국정 과제로 꼽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우리나라에서 풀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 과제는 따로 발표하지 않고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지역별 순회 보고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인수위. 충북은 윤석열 당선인 방문일에 보고회가 열려 15가지 정책 과제, 51가지 세부 사업이 지난달 말 먼저 공개됐습니다. 철도 분야는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오송 연결선이 포함된 충북선철도 고속화, 중부내륙선 복선화와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 등이, 도로 분야는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된 중부고속,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과 동부축, 과천 충주 민자고속도로 신설에 단양과 인접지자체를 연결할 터널 3개 신설 등이 반영됐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으로는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 내륙선 지선 철도, 공항 활주로 연장과 재포장, 터미널 확충 등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의 대부분 녹였습니다. 오히려 당시엔 없었지만 충북이 요구해온 오창 과학기술인 거주단지와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충청권 여름 세계대학 경기대회와 충북대병원 북부 분원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 세계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비 지원과 오송 국가산단 AI 영재고 설립까지. 교육행정에서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 단위에서 영재고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고 중앙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간섭 없이 말하자면 재정적 지원만 하면 되는 거지. 충북 입장에선 크게 아쉬울 게 없을 정도로 현안 사업 거의 대부분이 반영된 결과. 다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발표인데다 과거 정권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 이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59를 기록해 1년 전보다 5.3% 올랐습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를 넘어선 건 2011년 8월 이후 10년 8개월 만입니다. 품목별로는 열무가 6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등유 58.9, 경유 43% 등 석유 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 지수는 6.1% 올랐습니다. 충청권 절반 이상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 예방 조치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는 충청권 50억 원 이하 건설 현장 529곳의 지적사항 726건 가운데 50.6%인 368건이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추락 예방 미조치로 나타났고 강관비계 설치 분량이 38%인 278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1분기 충청권 내 5명의 건설사고 사망자 가운데 3명이 추락사였다며 2분기 현장 점검부터는 강화된 점검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멸종 위기 식물인 복주머니란 복원을 위해 다양한 기술이 연구돼 왔었는데요. 충북 농업기술원이 인공으로 종자를 발화해 연구실 밖에서 꽃을 피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주머니란 복원과 화훼농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 식물공장 한쪽. 분홍색 꽃이 고든 줄기에 호롱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꽃잎 사이로 둥글게 말린 모양이 복주머니를 닮아 이름 붙여진 멸종위기 식물 복주머니 난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종자 인공 발화와 증식 기술 등을 적용해 4년여 만에 연구실 밖에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바깥에서 순화시키기 위한 환경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키우는 거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 기간을 무사히 생존할 수 있어야지. 충북농업기술원은 지난 2001년부터 복주머니 난 조직 배양 대량 번식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0.1% 수준인 자연 발화율을 64%까지 끌어올렸고 어린묘 배양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생물 반응기 활용 기술 등
2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복주머니난 중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털 복주머니난과 광릉 요강꽃의 발화에도 성공했습니다. 복주머니난은 야생화 가운데 관상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다양한 원예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크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또 생김새 자체가 또 묘하게 생겼고 그래서 관상 가치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유전자원 포장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수집해온 복주머니난들이 심겨져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군락지 복원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화훼 농가의 소득 자원으로 자리 잡도록 특허 기술 등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청주시 가덕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양계장 비닐하우스 9동이 타고 병아리 4만 2천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를 가동 중이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교육복지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대상은 교육감과 광역의원 예비후보로 돌봄과 급식, 특수교육 같은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플러스 학교 정책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오는 11일까지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취합된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유한우 현 단양군수가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합니다. 유 군수가 지난달 말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해온 단양군은 오는 9일부터 다시 군수 직무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직 단체장 직무는 부단체장이 대행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단체장은 복직할 수 있습니다. 실내용 바닥 매트를 오래 사용할 경우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년 이상 사용한 바닥 매트 14개를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8개 제품에서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0.7% 검출돼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허용치인 0.1%를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바닥 매트 표면이 벗겨질 경우 제품 내부 PVC 폼에 포함된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주기적으로 매트를 교체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포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으로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옥천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대청호 도선 운항이 2년 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군은 환경부가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차원에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기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4년 상반기 도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운항 구간은 안내면 장계리와 동이면 석탄리, 안남면 연주리를 잇는 21km 백길이며 트레킹 코스인 향수호숫길 시작 끝 지점과 장계 관광지 등 4곳에 나루터가 설치됩니다.
국내 대표 이륜차 제조기업인 DNA 모터스가 충주로 이전합니다. 충주시와 DNA 모터스는 어제 경남 창원에 있는 제조 공장을 동충주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3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주시는 기존 공장 인력과 신규 채용 인원 등 200여 명이 충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왔던 상수도요금 강제 징수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개월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급수 중단 등의 조치를 유예해왔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강제 징수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급수 중단이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대상은 3차례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입니다. 충주시가 네팔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추진합니다. 이달 말 네팔 틸로타마시에서 입국할 계절 노동자는 모두 47명으로 사전 조사에서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 16곳에 나눠 파견됩니다. 농가 배치 전에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상수 사용 패턴을 실시간 감지해 독거 세대 위기 상황을 살피는 원격 검침 위기 알림 서비스가 청주에 도입됩니다. 청주시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검침원 방문 없이 원격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사용량 급감이나 중단 등 위기 의심 상황이 감지되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29억 원을 들여 16,500여 곳에 도입된 상태입니다. 탈취와 향균, 식물 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라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동군이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영동군은 2050년까지 K-일라이트 명품 메카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드맵, 세부 실행 계획 등을 담은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 등 15명을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